이분의 그 혼외자 사찰, 여기 이제 국정원의 그림자가 보였다. 아, 참 이런 소식 전할 때마다 말이죠. 너무 불쾌합니다. 이게 만약 나의 일이었다면 어땠을까? 예, 소름이 돋기도 해요. 그 사찰이라는 게 예. 뭐 몇몇 특정 인물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닐 수도 있다. 네. 예, 그런 생각하면 진짜 섬뜩하죠. 당시 예. 검찰총장이었잖아요. 네. 게다가 이분은. 예. 자,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이 승인해줬다. 혼외자 사찰을. 아, 이 소식 정인설 기자님 소개해 주시죠. 이 사건이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 당시 그 최동욱 검찰총장이 4월 4일에 오후 4시에 취임식을 합니다. 444. 예. 네. 근데 되게 그러면 지금 딱 5년이 됐군요. 그렇습니다. 예, 예. 오늘이 4월 5일이니까. 그죠? 예, 예, 예. 근데 그 당시 9월 6일이었죠. 저도 정말 기억하는 그 신문 기사는 정말 기억 속에서 사라지지 않죠. 조선일보 일면 사이드 톱. 사이드 톱이었죠. 예. 예. 최동욱 검찰총장 숨겨둔 아들이 있다. 예. 이런 제목으로 뽑혔었고요. 예.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그 당시 청와대와 국정원과 예. 서초구청과 어떤 어떤 개입이 있어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예. 당시 남재준 국정원장이 이제 서천호 당시 국정원 2차장으로부터 이 혼외자 정보 수집을 보고받고 승인을 해줬다 이런 사실이 있었고요. 그 당시에는 이 정보를 빼내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게 서초구청 감사 담당관이 있습니다. 예, 예. 그 사람의 존재가 나타나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정보를 청와대와 서초구청과 그리고 국정원의 정보를 연결해 준 그래서 제3자가 드러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고요. 예, 예. 이 임모 과장이 당시에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전 민정수석 그리고 당시 이중희 민정비서관과 2003년에 검찰에서 같이 일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 결국에 그 연결고리가 드러남으로 인해서 청와대, 국정원 그리고 그 서초구청 간에 다 합쳐졌다. 같이 일을 해서 이런 정보가 노출이 됐다라는 거고요. 예, 왜 예. 당시 이랬냐? 예. 당시에 이제 그 최동욱 검찰총장이 청와대 뜻과 다르게 국정원 그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예.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구속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어요. 예, 이런 예, 데에 예. 대해서 이른바 이 최동욱 검찰총장을 찍어내기 위해서 이런 사적인 영역인 이 혼외자 정보 수집을 했다라는 거죠. 불법이죠? 그렇죠. 이거 뭐 무슨 기한 단계부터 불법 아닙니까? 그 당시에 그 최동욱 전 총장의 혼외자라고 하는 그다음에 혈액형, 가족관계 등록부 이거 전부 다 불법으로 네. 취득을 한 거죠. 예. 이거 중주 아닙니까? 소 변호사님? 네, 그렇습니다. 당시에 이게 2013년 9월에요. 네. 시민단체에서 국정원 직원들 예. 그리고 또 당시 곽상도 민정수석이었죠. 네, 고발을 했습니다. 예. 예, 이제서야 드러난 건 아니고 그때도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고발을 했는데요. 예, 예, 예. 그 당시는 개인 정보를 이제 불법으로 주고받았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불구속 기소가 됐고 사실 다 처벌받지는 않았어요. 예, 다 처벌받지는 않았고 그 중에 한 명만 이제 처벌받았는데 예, 예. 문제는 이게 실무선에서만 한 게 아니라 윗선에서 지시를 했다라고 예. 한다면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이고 지금 예.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인데 만약 불법적으로 이렇게 수사가 이렇게 그 사찰을 하도록 지시를 하고 또 개인 정보가 또 전달되도록 말하고 했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성립 가능성이 있겠고요. 예, 예, 예. 또 국정원 직원이라면 이게 국가정보원법 위반입니다. 국가정보원법에는 이제 직권남용하지 말라는 조항이 있고 또 별도의 처벌 규정이 있거든요. 예, 예, 예. 따라서 본인 이렇게 불법적인 범죄 행위를 한 사람의 신분이나 이런 것 직위에 따라서 적용되는 법조는 다릅니다만 당연히 불법이고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에는 이론이 없겠죠. 예. 혼외자가 있다. 또 혼외 관계에 배우자가 있다. 이게 뭔가 이게 범죄적 예, 범죄면 뭐 수사를 하기 위해서 예. 뭐 이런 걸 서로 협조를 구한다던가 예. 행정부처 간 이런 것들하고는 이건 개념이 완전 다른 거죠. 범죄가 아니죠. 그건. 그러니까요. 예, 예, 예. 그 내연 관계 여성이 있고 내연 관계 여성과의 낳은 그런 혼외자. 예. 이 존재 자체가 불법이거나 부정이거나 사생활의 영역이고 예. 검찰총장이라는 직책에 있기 때문에 정서상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이런 판단들은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청와대부터 시작해서 국정원 또 심지어는 그 행정부처까지 예, 예. 모두 이게 서로 협조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엔
메이킹이거든요. 만들어서 몰아간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2013년에 수사가 진행이 되긴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좀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네. 이제 그 아이 또 아이의 그 생모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청와대 특별감찰관 소속 그 경찰 공무원 경정이죠. 또 예. 서울시 교육청을 통해서 아이 학생기록부를 그 제공해달라라고 요청을 한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실비서관 또 국민건강보험 관련된 정보를 빼낸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실 행정관 등이 누군지 파악이 됐습니다. 하지만 재판에 넘기질 않았어요. 이런 부분까지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조사할 필요가 있었고. 당시에 그걸 조사하던 그 검사가 그 윗선에 의해서 결국 그 수사팀에서 배제가 되죠. 네. 예. 외교부까지 같이 다 조사했다. 그게 당시 청와대에다 보고가 되면서 수사팀에서 딱 배제가 됐죠. 이게 정부가 맞습니까 이게? 하나 참 이게 흥신소죠. 흥신소. 너무 기가 막혀서 할 말이 없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때 뭐 누구나 다 사찰당한다고 그때 유행했던 게 텔레그램이잖아요. 예. 이거는 안 털린다. 예. 근데 그것도 위험하다고 거잖아요. 최근에 와서. 예. 현존하는 그 메신저 중에서 현준하는 이렇게라도 알려야 됩니까? 네. 고고고. 그래요, 지금 이해합니다. 저기 우리 고현준 씨는 난 뼈대 있는 집안의 후손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세요. 네. 고 김구 선생 뭐 이렇게. 예전에 저 어렸을 때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예, 뭐 예, 인사를 하면 제가 성이 현씨인 줄 알고 예. 그렇네요. 그러셨던 분들이 있어요. 그래요. 그런 식으로 알려도 좋겠네요. 그런 식으로 예. 아니에요. 뭐가 좋아요. 자, 이 현존하는 그 왜 모바일 메신저 중에서 보안이 가장 확실한 것이 이제 그 애플사가 만든 그 메신저, 뭐 아이메시지라고 하나요? 뭐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는다고 하는데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예. 어떤 분들은 이 감찰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은 분들은 전화 통화도 예. 일반 전화 통화 안 하고 그 페이스타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걸로라만 또 통화하시대요. 또 정말 보안을 중시하는 분들은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 이또 녹취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 사우나 가가지고 아. 욕탕에서 아, 이렇게. 완전히 벗은 상태에서. 예. 그리고 요즘 카톡에 이제 단톡방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거 다 얘기하고 증거를 남기면 안 된다고 다 나갑니다. 요즘 트렌드예요. 안 예. 나가는 사람이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고. 마지막 남은 사람이. 그럴 수도 예. 있고. 다 네. 검색이 써야 그 사람은 이제 그 사람 내가 봤을 때 보고자지. 그렇군요. 예. 다 나가라. 내가 내가 확인하겠다. 남아있는 사람은 의심해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니 국가정보원하고 청와대가 말이죠. 사설 흥신소노릇이 나고 말이죠.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데 글쎄요. 이 문제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 뭐 최동욱 총장이 뭐 소송을 걸어도 할 말이 없겠어요, 사실. 그렇긴 한데 예. 이게 오히려 그렇게 해서 본인의 억울함을 드러내는 게 네. 과연 본인에게 유리할지는 또 개인이 판단을 하겠죠. 이게 조용히 넘어가는 게 유리할지 네. 아니면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고 본인이 어떤 피해를 받았는지가 확인되는 게 좋은지. 그런데 결국은 이 문제 불법 사찰 등의 이슈가 계속 될수록 또 네. 본인의 사생활이 다시 한번 또 입에 오르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난처하고 고민거리가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국가범죄, 국가폭력에 대해서 나의 뭐 이런 이력, 사생활이 드러나서 얻는 피해도 있겠지만은 더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최동욱 총장이 결단할 수도 있지 않을까. 사실 최동욱 전 총장이 고소 또는 고발을 하지 않더라도 네. 형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범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수사와 기소와 처벌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그렇죠. 검찰도 예. 수사를 하고 있고 국정원도 적폐청산 TF에서 이 과제를 조사를 하고 있죠. 자체 진상조사를. 예. 그리고 또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으로 또 이야기를 해야 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재판이 벌어지면 또 증인으로 나와서 증언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또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이 필요하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깝네요. SBS 사옥하고. 예, 목동 이대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결국 의료진이 구속이 됐는데 사실 무슨 의료 사고가 나서 의료진이 처벌을 이례적이죠. 받는다든지 이런 일은 뭐 극히 드물었는데 이번 사건은 이건 뭐 사회적으로 용납이 안 되는 사건이다 보니까 결국 나선 것 같습니다. 구속영장이 4명한테 청구가 됐었잖아요. 예. 네, 주치, 그러니까 의사 2명과 수간호사와 담당 간호사에게 청구가 됐었는데 담당 간호사는 불구속이 됐고요. 예. 나머지 3명, 의사 2명과 수간호사는
구속이 됐습니다. 구속 수사를 받게 되는데 이렇게 구속 수사를 한다라는 보도 나오기 전부터 계속해서 의료계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수사가 마치 정해놓고 몰고 가는 마녀 사냥과 같은 수사다. 뭐 이렇게 누가 죄인인지 정해놓고 가는 수사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한풀이식 수사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의료계에 이렇게 많은 집단이 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뭐 의협이라고 해서 의사협회가 있고요. 의사협회 말고 또 있습니까? 뭐 여의사협회, 소아청소년과 의사협회, 산부인과 의사협회, 뭐 간호사협회 엄청 많더라고요. 각각의 의사협회마다 지금 성명을 다 내고 있어요. 네. 이건 심하다. 이 사태에 있어서 이것을 범죄 행위로 보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라는 지적을 하면서 대체로 그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의료계 내부에서는요, 수가가 문제다. 그러니까 의료 수가 자체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상태에서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본인들이 일을 하고 있고 그 상황에 인력도 부족하고 비용도 부족한 상태에서 벌어질 수 있었던 그런 참사인 것이지 의료진의 어떤 과실이나 의료진의 뭐 문제로 인해서 벌어진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진을 뭐 구속 수사를 한다든지 처벌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주장이 골자가 되는데요. 그 내용들을 주장하고 있는 것들이 글쎄 이게 공감을 얻기가 쉬울까? 그럼요. 이 품에 제대로 안아보지 못한 그런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을 떠나보낸 부모님들이 그게 용납이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이 유족들 입장에서는 작년 이제 12월 16일 날 사건이 터진 거죠.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의료진은 반성을 하거나 사과한 적이 없다라는 지적을 하셨어요. 아시다시피 의료사고라는 것이 나고 의료사고를 나간 만약에 피해자가 뭐 소송을 제기한다든지 했을 때 의료계를 상대로 일을 진행해 나가기가 쉽지 않다고 정말 하잖아요. 힘들죠. 사과를 안 하는 이유도 이거예요. 본인이 사과하는 순간 자기의 과실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소송에 가면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의사들 사이에서는 절대 사과를 하면 안 된다. 일종의 불문율이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의료진의 사과를 들은 적도 없는 유가족들 그리고 사실 수사기관에서도 범죄 혐의가 있으니까 수사를 진행한 것일 테고 구속을 하는 것일 텐데 이 부분 자체를 지금 인정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료 수가 체제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나 저수가이기 때문에 문제다. 이게 시스템의 문제라면 그 시스템을 잘못 갖춘 병원장이라든지 재단의 이사장이라든지 아니면 행정부처인 복지부가 잘못한 것이지 일선에 있는 의료진들의 잘못이 아닌데 일선에 있는 의료진들만 지금 이렇게 고충을 겪고 있다. 아니 근데 근무 지침을 어겼잖아요. 이 선생님들이. 지질경쟁제 한 병을 7개로 나누었고요. 그리고 그걸 상온에다가 한 5일씩 보관하면서 오염이 되게 만든 거죠. 이게 의료 수가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신들이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의무를 안 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마치 수가 문제가 잘못돼 있어서 비용이나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주장인 거거든요. 이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수가를 따지자 보면 OECD 회원국 중에서도 제법 잘 돼 있는 시스템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여러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시스템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시스템에서 뭐 비롯된 것이라고 하면 그건 코미디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다라는 얘기들도 있고요. 적어도 이대 목동병원은 수가에 대해서 할 말 없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 지적을 한다 치더라도 그 병원만큼은 그럴 수 없다라는 게 지금 열어보면 다 알 수 있잖아요. 뭐 심평원이나 이런 곳에서 다 알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의협이나 몇몇 의료계 단체들에서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는 그렇게 공감대를 얻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 수가 문제를 대대적으로 쟁점화하면서 새로 뽑힌 의사협회장이 총파업도 불사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의료계의 트럼프로 불리는 사람이죠. 트럼프? 글쎄요. 한미 관계를 생각하면 너무. 트럼프? 사과하세요. 한동안 그런 별명이 있었던. 그러면 고현준 평론가가 한 말입니다. 손수호 변호사는 안 했습니다. 정인설 기자도 안 했어요. 저는 방관했습니다. 다 같은 방송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최대집 이번에 의협 회장이 됐죠. 선출이 됐는데. 이분 참 대단한 분이라고 하대요. 흔히들 말하는 친박 집회, 태극기 집회 이름을 그렇게 붙이고 있으면 제가 보기엔 그냥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집회에 항상 등장을 했었고 선봉에 섰던
굉장히 극우 성향을 가진 의사다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서북청년단이나 이런 분들을 존경한다라고 얘기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서북청년회가 어디냐면 네. 제주 4.3 사건 당시에 민간인들을 학살했던 양민학살했던 주체들이죠 사실은. 아니 그자들을 왜 존경하죠? 글쎄 말입니다. 근데 뭐 좌우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이제 최대집 회장이 의사협회장이 됐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의사들이 느끼는 어떤 위기감 이런 게 좀 크다라는 우리나라 거죠. 대한민국에 있는 의사들 평균 연봉이 1억 5천이라고 해요. 평균 연봉이 예. 1억 5천이고 OECD 국가에 있는 그냥 평균 근로소득자들의 평균은 보다는 한 두세 배. 우리나라 평균 그 노동자들보다는 5배 가량의 임금을 받고 있는 직종이거든요. 예. 의사라는 직종이. 그런데 그들이 지금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바는 말씀하신 대로 최대집 위원장이 이제 뽑힐 수 있었던 그 환경을 보면 의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혜택이 지금 적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서 글쎄요, 뭐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의료계에서 여러 가지 뭐 의견 제기를 하고 있고요. 또 수가 관련해서도 그동안 굉장히 다양한 그런 의견들을 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최대집 회장에 대해서 의료계 내에서도 걱정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주장하는 뭐 그런 것들이 오히려 왜곡될 수 있다. 지지를 못 얻게 하는 회장 아니냐라고 하는 걱정을 많이 한다는 언론 보도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걸 의사들이 뽑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투표율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좀 낮다 그래요. 그래서 전체 의사 숫자로 보면은 많지 않고 또 이게 의사들도 뭐 개업의가 있고요. 또 병원도 있고 되게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체 의사의 어떤 대표자라고 보기 어려운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일부 의견도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 최대집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피켓 시위를 합니다. 피켓팅을 하는데요. 1인 시위죠. 그 피켓 내용이 이랬어요. 국회 탄핵, 헌재 탄핵 무효. 박근혜 대통령에게 더 이상 억울한 누명을 씌우지 말라. 무고한 박근혜 대통령을 국민의힘으로 구출하여 명예회복시키자. 또 의사로서 이런 말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위장장애, 음식 섭취 저하로 심각한 건강 상태, 즉각 정밀검진 후 서울대병원에 입원하시도록 하라. 자유통일 해방군이라는 피켓 2개를 들고 1인 시위를 하기도 합니다. 병원을 굳이 특정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글쎄요. 아마 변호인 측에서 예. 그 특정 병원을 지정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거기가 네. 무료로 치료받을 수 있는 데 아닙니까? 그 병원이? 그런가요? 현직일 때는 그럴 수 그리고 있어도. 이제 만약에 이제 퇴직하고 나서도 예우 차원에서는 가능한 곳이라고 알고 있는데. 아 그래요? 예. 예. 그 손을 잃어버린 2명의 대통령은 안 되겠지만. 안타깝습니다. 팩트 체크에 들어갈 지금 여력이 없어요. 네. 우리가. 예. 이런 솔직한 거 좋습니다. 예. 네. 내일 아침 고현준 뉴스 브리핑에서 예. 예. 정확하게 알려주시죠. 이렇게 입만 열면 화제성을 몰고 다니는 진행자 대단하죠. 누구요?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용민 말씀하는 거죠. 저기 예. 태국에도 SBS 있으니까 거기 가서 하세요. 그럼. 인도네시아에도 있고 호주에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요. 축하드립니다. 해외 진출. 인도네시아 추천드립니다. 알아는 봤는데 아우 아니야. 여기 하나. 그래요? 대한민국 SBS와는 무관합니다. 거기가. 자, 범정유님, 아이들의 생명을 뺏는 그런 행동을 하고도 당당하다니, 놀랍다고 하셨고요. 2429번 쓰시는 분, 의사협회 분들, 자신의 자녀가 이런 비연을 당해도 그런 말이 나올까요? 라고 하셨고, 곽영경님, 세월호 사건도 이대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도 마찬가지로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가족이 이 세상을 떠났더라도 지금과 같은 말을 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뭐 청취자분들은 다 같은 마음입니다. 예, 이 말씀 예. 역지사지라는 예, 말씀 예. 많이 하시더라고요. 의사협회도 이런 여론을 모르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자신들의 그 이익, 집단 이기주의죠. 그 이익만 얘기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네. 놓치는 것 같아요. 그들에게도 도덕이 있고 윤리가 있을 텐데 예. 놓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또 도덕도 있고 윤리도 있고 요령도 있는 거죠. 예, 이 요령에 항상 따라서. 뭐 수가 문제는 의사들이 항상 제기하는 문제죠. 기승전 수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이게 사실 이제 문재인 케어라고 하는 그러니까 국민 의료보험의 보장 혜택을 늘리는 방향으로 거죠. 가는 게 네. 이제 문재인 케어잖아요. 근데 예, 이 예. 부분에 대하면 이제 결국에 그동안 의사들은 병원들은 이 비급여 국민 건강보험으로 보장해주지 않는 그 비급여를 이제 뭐 병원마다 뭐 거기서 수익을 많이 냈던 거죠. 많이 냈죠. 네. 근데 그거 갈수록 줄어드니까 예, 예. 위기감을 느끼는 거고 예. 항상 의료 수가 문제 항상 얘기하고 싶은데 이번 이대 목동병원 사태도 그 일환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잘못 건드린 거죠. 네, 제가 사람들의 잘못 건드렸어요. 예. 자, 정인설 기자님, 고현준 평론가님, 손수호 변호사님은 잠시 후 11시 넘어서
3부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들어주세요. 이분의 그 혼외자 사찰, 여기 이제 국정원의 그림자가 보였다. 아, 참 이런 소식 전할 때마다 말이죠. 너무 불쾌합니다. 이게 만약 나의 일이었다면 어땠을까? 예, 소름이 돋기도 해요. 그 사찰이라는 게 예. 뭐 몇몇 특정 인물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닐 수도 있다. 네. 예, 그런 생각하면 진짜 섬뜩하죠. 당시 예. 검찰총장이었잖아요. 네. 게다가 이분은. 예. 자,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이 승인해줬다. 혼외자 사찰을. 아, 이 소식 정인설 기자님 소개해 주시죠. 이 사건이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 당시 그 최동욱 검찰총장이 4월 4일에 오후 4시에 취임식을 합니다. 444. 예. 네. 근데 되게 그러면 지금 딱 5년이 됐군요. 그렇습니다. 예, 예. 오늘이 4월 5일이니까 그죠? 예, 예, 예. 근데 그 당시 9월 6일이었죠. 저도 정말 기억하는 그 신문 기사는 정말 기억 속에서 사라지지 않죠. 조선일보 일면 사이드 톱. 사이드 톱이었죠. 예. 예. 최동욱 검찰총장 숨겨둔 아들이 있다. 예. 이런 제목으로 뽑혔었고요. 예.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그 당시 청와대와 국정원과 예. 서초구청과 어떤 어떤 개입이 있어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예. 당시 남재준 국정원장이 이제 서천호 당시 국정원 2차장으로부터 이 혼외자 정보 수집을 보고받고 승인을 해줬다 이런 사실이 있었고요. 그 당시에는 이 정보를 빼내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게 서초구청 감사 담당관이 있습니다. 예, 예. 근데 그 사람의 존재가 나타나지 않았었어요. 음. 근데 이 사람이 그 정보를 청와대와 서초구청과 그리고 국정원의 정보를 연결해 준 그래서 제3자가 드러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고요. 예, 예. 이 임모 과장이 당시에 청와대 민정 이게 국가정보원법 위반입니다. 국가정보원법에는 이제 직권남용하지 말라는 조항이 있고 또 별도의 처벌 규정이 있거든요. 예, 예, 예. 따라서 본인 이렇게 불법적인 범죄 행위를 한 사람의 신분이나 뭐 이런 것 직위에 따라서 적용되는 법조는 다릅니다만 당연히 불법이고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에는 이론이 없겠죠. 예. 혼외자가 있다. 또 혼외 관계에 배우자가 있다. 이게 뭔가 이게 범죄죠. 예, 범죄면 뭐 수사를 하기 위해서 예. 뭐 이런 걸 뭐 서로 협조를 구한다던가 예. 행정부처 간 이런 것들하고는 이건 개념이 완전 다른 거죠. 범죄가 아니죠. 그건. 그러니까요. 예, 예, 예. 그 내연 관계 여성이 있고 뭐 내연 관계 여성과 예 낳은 그런 혼외자. 혼외자. 예. 이 존재 자체가 뭐 불법이거나 그러니까요. 부정이거나 사생활의 영역이고 예. 검찰총장이라는 직책에 있기 때문에 정서상 뭐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이런 판단들은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청와대부터 시작해서 국정원 또 심지어는 그 행정부처까지 예, 예. 모두 이게 뭐 서로 협조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엔 메이킹이거든요. 만들어서 몰아간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2013년에 수사가 진행이 되긴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좀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네. 이제 그 또 아이의 그 생모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청와대 특별감찰관 소속 그 경찰 공무원 경정이죠. 또 예. 서울시 교육청을 통해서 아이 학생기록부를 그 제공해달라라고 요청을 한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 비서관 또 국민건강보험 관련된 정보를 빼낸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실 행정관 등이 누군지 파악이 됐습니다. 하지만 재판에 넘기질 않았어요. 이런 부분까지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조사할 필요가 있었고. 당시에 그걸 조사하던 그 검사가 그 윗선에 의해서 그럼 내가 봤을 때 보고자지. 그렇군요. 예. 다 나가라. 내가 남아있는 확인하겠다. 사람은 의심해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니 국가정보원하고 청와대가 말이죠. 사설 흥신소으로 지나고 말이죠.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데 글쎄요. 이 문제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최동욱 총장이 뭐 소송을 걸어도 할 말이 없겠어요, 사실. 그렇긴 한데 예. 이게 오히려 그렇게 해서 본인의 억울함을 드러내는 게 네. 과연 본인에게 유리할지는 또 개인이 판단을 하겠죠. 이게 조용히 넘어가는 게 유리할지 네. 아니면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고 본인이 어떤 피해를 받았는지가 확인되는 게 좋은지. 그런데 결국은 이 문제 불법 사찰 등의 이슈가 계속 될수록 또 네. 본인의 사생활이 다시 한번 또 입에 오르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난처하고 고민거리가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국가범죄, 국가폭력에 대해서 나의 뭐 이런 이력, 사생활이 드러나서 얻는 피해도 있겠지만은 더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최동욱 총장이 결단할 수도 있지 않을까. 사실 최동욱 전 총장이 고소 또는 고발을 하지 않더라도 네. 형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범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수사와 기소와 처벌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지금 그렇죠. 검찰도 예. 수사를 하고 있고 국정원도 적폐청산 TF에서 이 과제를 조사를 하고 있죠. 자체 진상조사를. 예. 그리고 또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으로 또 이야기를 해야 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재판이 벌어지면 또 증인으로 나와서 증언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또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이 필요하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깝네요. SBS 사옥하고. 예, 목동 이대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결국 수석이었던 곽상도 전 민정수석 그리고 당시 이중희 민정비서관과 2003년에 검찰에서 같이 일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 결국에는 그 연결고리가 드러남으로 인해서 청와대, 국정원 그리고 그 서초구청 간에 다 합쳐졌다. 같이 일을 해서 이런 정보가 노출이 됐다라는 거고요. 예, 왜 예. 당시 이랬냐? 예. 당시에 이제 그 최동욱 검찰총장이 청와대 뜻과 다르게 국정원 그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예.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뭐 구속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어요. 예, 이런 예, 데에 예. 대해서 뭐 이른바 이 최동욱 검찰총장을 찍어내기 위해서 이런 사적인 영역인 이 혼외자 정보 수집을 했다라는 거죠. 불법이죠? 그렇죠. 이거 뭐 무슨 기한 단계부터 불법 아닙니까? 그 당시에 그 최동욱 전 총장의 뭐 혼외자라고 하는 그다음에 혈액형, 가족관계 등록부 이거 전부 다 불법으로 네. 취득을 한 거죠. 예. 이거 중주 아닙니까? 소 변호사님? 네, 그렇습니다. 당시에 이게 2013년 9월에요. 네. 시민단체에서 국정원 직원들 예. 그리고 또 당시 곽상도 민정수석이었죠. 네, 고발을 했습니다. 예. 예, 이제서야 드러난 건 아니고 그때도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고발을 했는데요. 예, 예, 예. 그 당시는 개인 정보를 이제 불법으로 주고받았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불구속 기소가 됐고 사실 다 처벌받지는 않았어요. 예, 다 처벌받지는 않았고 그 중에 한 명만 이제 처벌받았는데 예, 예. 문제는 이게 실무선에서만 한 게 아니라 윗선에서 지시를 했다라고 예. 한다면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이고 지금 예.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인데 만약 불법적으로 이렇게 수사가 이렇게 그 사찰을 하도록 지시를 하고 또 개인 정보가 또 전달되도록 말하고 했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성립 가능성이 있겠고요. 예, 예, 예. 또 국정원 직원이라면 그 수사팀에서 배제가 되죠. 네. 예. 외교부까지 같이 다 조사했다. 그게 당시 청와대에다 보고가 되면서 수사팀에서 딱 배제가 됐죠. 이게 정부가 맞습니까 이게? 나 참. 이게 흥신소죠, 흥신소. 너무 기가 막혀서 할 말이 없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때 뭐 누구나 다 사찰당한다고 그때 유행했던 게 텔레그램이잖아요. 예. 이거는 안 털린다. 예, 예, 예. 근데 그것도 위험하다는 거잖아요. 이제 최근에 와서. 텔레그램도. 예. 현존하는 그 메신저 중에서 현준하는 이렇게라도 네. 알려야 됩니까? 네. 고고고. 그래요, 지금 이해합니다. 저기 우리 고현준 씨는 난 뼈대 있는 집안의 후손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세요. 네. 고 김구 선생 뭐 이렇게. 예전에 저 어렸을 때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예, 뭐 예, 인사를 하면 제가 성이 현씨인 줄 알고 예. 그렇네요. 그러셨던 분들이 있어요. 그래요. 그런 식으로 알려도 좋겠네요. 그런 식으로 예. 아니면 뭐가 좋아요. 자, 이 현존하는 그 왜 모바일 메신저 중에서 보안이 가장 확실한 것이 이제 그 애플사가 만든 그 메신저, 뭐 아이메시지라고 하나요? 뭐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는다고 하는데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예. 어떤 분들은 이 감찰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은 분들은 전화 통화도 예. 일반 전화 통화 안 하고 그 페이스타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걸로라만 또 통하시대요. 또 정말 보안을 중시하는 분들은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 이또 녹취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 사우나 가가지고 아. 욕탕에서 아, 이렇게. 완전히 벗은 상태에서. 예. 그리고 요즘 카톡에 이제 단톡방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거 다 얘기하고 증거를 남기면 안 된다고 다 나갑니다. 요즘 트렌드예요. 안 예. 나가는 사람이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고. 마지막 남은 사람이 그럴 수도 예. 있고. 다 검색이 써야 그 사람은 이제 그